정말 이 수치가 맞아? 미국 경제 난리 났다. 여러분, 이걸 두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경제 지금 3분기 성장률을 한번 보세요. 3분기 성장률. 3.1%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와, 미국 경제 난리도 아니죠. 예. 2024년 1분기에 1.6% 성장했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가 2분기가 3% 성장했어요. 그런데 3분기는요. GDP Now에서 보니까 이게 3.1%까지 나옵니다. GDP Now는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에서 제시하는 지표거든요. 3.1%라는 건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지난 18일까지만 하더라도 2.9%였거든요. 그러면서 0.2%포인트 상향시켰다는 이야기잖아요. 야, 이 정도면 여러분 지난 7월 26일인가요? 2.8% 이후로 3.1%가 최고입니다. 최고.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여러분 1.8%입니다. 잠재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노동의 요소나 혹은 자본의 요소나 총 요소 생산성이나 이걸 모두 합쳐서 최대한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수치가 잠재 성장률입니다. 그게 1.8%예요. 그런데 1.8%로 훌쩍 넘어버렸어요. 3.1%니까. 2분기에도 3.6%로 훌쩍 넘어버렸고요. 진짜 대단하죠. 미국 경제가 좋다 하지만 이 정도까지 좋은 줄 몰랐다.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왜 잘 봐야 되느냐. 미국 경제가 좋다는 것은 우리 수출이 좋다는 뜻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나쁘냐 좋으냐 따라서 우리 경제가 좋으냐 나쁘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많이 달려요. 왜 지금 3분기까지 좋아졌느냐. 돈 푸니까. 돈 푸는 거 보세요. 미국 연방정부 부채를 보면 2024년 9월 현재입니다. 35조 3천억 달러입니다. 35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부채만 4경 720조예요. 4경 720조. 국채 이자 비용만 지금 현재 말입니다. 1조 1,58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자만. 그러면 이자의 비용이 얼마냐. 우리 돈으로 따지면 1,542조 4,560억 원. 이 정도면 여러분 대한민국 국가 예산의 2배가 넘죠. 대한민국 국가 예산의 670조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 2배가 넘습니다. 엄청납니다. 부채가 이렇게 많다. 돈을 많이 푼다는 뜻이에요. 돈을 엄청나게 푼다는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연방 재정 적자를 보면 2024년 8월 기준으로 1조 9천억 달러거든요. 이게 글로벌 팬데믹이 있기 전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그럼 재정 적자가 2018년에 7,790억 달러, 2019년에도 9,800억 달러의 재정 적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때 3조 1,300억 달러가 적자였죠.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2021년에도 갔다 2조 7,800억 달러를 뿌렸습니다. 그럼 2022년부터는 이제 그만 뿌려야 되거든요.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2022년도 1조 3,760억 달러고요. 작년에도 1조 6,950억 달러. 올해는 8월까지가 1조 9천억 달러거든요. 그러면 9월, 10월까지 포함을 시키면 2조 달러가 훨씬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돈 엄청나게 풀어서 경제를 떠받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돈 풀어서 떠받치고 있습니다. 통화량을 보면 확실하게 드러나거든요. 2024년 4월 현재 20조 9,577억 달러입니다. 통화량이 M2가. 2년 이내에 현금화될 수 있는 게 M2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이 올라갔죠. 2023년 20조 8,471억 달러가 20조 9,577억 달러가 됐으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6개월 사이에.
앞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이 늘 수도 있을 겁니다. 돈 풀어서 경제를 살린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돈 풀어서 경제 살리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합니다. 결국 다른 지표들을 보면 과연 미국 경제가 진짜 난리가 났을까? 정부가 돈 안 풀어도 경제가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생각 반드시 해봐야 되거든요. 사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미국 신용카드 잔액을 보면 2분기 현재 1조 1,400억 달러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체율인데 연체율이 9.1%예요. 2011년 1분기 9.7% 이후에 1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돈을 못 갚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정부가 돈을 안 풀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더 심각한 상황을 맞지는 않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돈 풀어서 성장했는데 결국은 개인들도 그만큼 돈을 썼는데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미국 경제가 난리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난리가 날 거다. 이것은 오산입니다. 저는 미국 경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저는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는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정부가 돈 풀어서 성장한 거 결국은 돈을 어떻게 하든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결국 시장에서는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성이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저성장의 고물가거든요. 한번 스태그플레이션이 덮치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는 최악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경제가 지금 미국 경제도 마찬가지 살얼음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정부도 미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중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유럽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저는 현금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상황이 여차하면 침체로 돌아서니까 그 침체를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은 현금을 많이 쌓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침체 분위기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제가 개인도 돈을 많이 쌓아가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든 돈 벌어서 현금 쌓아가자. 이 말씀 많이 드렸는데 국가도 마찬가지란 뜻입니다. 물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벌어서 지금은 쌓아두는 게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